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계시죠? 저는 어저께 밤에 캠핑 가서 비 쫄딱 맞고 폭풍에 시달리다가 돌아와서 오전에 마감 시장 방송이랑 환율 방송 두 개 급하게 좀 올리고, 미국 시장을 올리려다 보니까 부동산 방송 하나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미국 시장 방송은 내일 점심때쯤 올릴게요. 네, 1년 전 사연을 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11개인가를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엇 믿고는 아니고 하여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아파트를 파셨던 분의 사연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게 한 11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몇 개 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 자, 이번 거는 11개월 전이네요. 보니까 여기 밑에 요 밑에 보니까 11개월 전 건데, 엘리엇 이게 11월 달 거예요. 작년 11월 달. 그러니까 딱 만 1년은 안 됐어요. 엘리엇님 믿고 지난주 아파트 팔았습니다. 잘한 선택이냐고 와이프가 계속 걱정하네요. 남편분인데, 제가 이제 제 책도 소개시켜드리면서, 제가 제 아파트 판 사연도 소개시켜드리면서 앞으로 8년 동안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한 채 있더라도 팔아라. 여러 채 있는 분은 당연히 팔아야 되고, 이제 그런 사연을 소개시켜드렸었고요. 그보다 먼저 이거는 보니까 11월 26일자네. 이건 11월 26일자고요. 며칠 전 제가 한 열흘 전인가 군산에 갔을 때 하나 올렸었죠. 이것도 1년 전이네요. 이거는 8월 24일. 1년하고도 몇 개월 됐네. 이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거냐면은 10월 18일 거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가 10월 달이 전국적으로 상투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두 달 먼저 팔거나 한두 달 있다가 팔거나, 어쨌든 다 비슷하게, 뭐 아파트마다 딱 상투 친 월수는 다 다를 테니까. 자, 요것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이 된다. 근데 그때가 당시에는 몇 월 달인지 솔직히 확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2021년에는 상투 치고 폭락을 8년 동안 할 것이다. 그것도 대폭락이다. 왜? 34년 동안의 상승을 마감하고 엘리엇 파동 이론상 2029년까지 폭락을 하는데, 그게 날짜가 결정이 됐죠? 10월 달로. 저도 10월 달이라고 그랬지만 국토부에서도 10월 달이라고 발표했어요. 물론 11월, 12월 지나서 알게 되겠죠. 상투였는 건. 왜? 꺾인 다음에 상투인 걸 아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여기다가 2029년 전후에 나타날 새로운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9년 10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만 8년을 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제가 요게 박승총재님의 아파트 30년 하락론, 이거를 제가 이것도 아마 8월 달인가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금리 올린다는 거. 그러니까 8월 초네. 8월 초. 제가 8월 달부터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유일하게 혼자 시작했었죠.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진짜. 제가 6월 달, 7월 달, 8월 달 계속 했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 테일러 준칙, 테일러 교수의 인터뷰도 소개해드리고, 박승총님도 소개해드리고. 보세요. 올해 2번 인상한다는 거 진짜 작년에 2번 인상했죠. 아무도 금리 올린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승준님이랑 저랑 찌찌뽕이에요. 그리고 3년 내 3%까지 급등한다. 근데 지금 벌써 3%가 됐나요? 그쵸? 근데 4%까지도 갈 수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이거였죠. 이건 언제 건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연말 가까워가지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즉 여기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박범계. 난 닭 생각나. 개니까 산란개 이런 것처럼 하여튼 박범계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아마 성사정책법무연구원장이겠죠, 뻔히. 근데 이제 왜 부동산 폭락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부 산하의 연구원에서 이걸 연구하냐 이거예요. 부동산이면은 국토부에서 연구를 해야지. 왜냐면 앞으로 폭락할 장에 일본형 비리가 튀어나올 거예요. 조폭들, 대기업들, 사채업자들, 그 다음에 무슨 유튜버들. 그 당시에 일본은 유튜버는 없었거든. 유튜버 있잖아. 오늘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누가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시사직격인가 추정 60분인가 보니까 빠숑 나오고 이나금 나오고, 야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진짜 젊은이들 부동산 때문에 자살하고 막 그럴 때 빠숑이 다시 튀어나올 거고 이나금 다시 튀어나올 거고, 여러 사람 그때 언론에 추정 60분 같은 데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다시 재소환될 거예요. 누가 젊은이들을 자살로 이끌었나, 금융노예로 이끌었나. 물론 그분들이 뭐 순수한 투자였다, 투기였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도 이게 한 719페이지짜리예요. 719페이지짜리. 근데 2015년 가격으로 폭락한다고 했다고. 근데 지금 요즘 돌아가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제가 소개시켜드리니까 쫄리냐? 쫄린 사람들이 집이 팔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쫄렸던 11명에, 제가 뭐 더 수십 명 더 될 건데, 쫄렸던 11명이 잘한 거가 되겠죠. 예, 그때 걸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그때 영상 20분 정도 되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1년 전 영상을 물론 열흘 전, 보름 전에도 제가 2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 또 한두 개 또 더 소개시켜드릴 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요. 엘리언님 말 믿고 어제 아파트 팔았어요. 근데 좀 쫄리네요. 이게 아마 제가 소개시켜드린 첫 영상일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다가 댓글 한 거, 그 다음에 엘리언님의 영상을 보고 집을 팔았습니다. 꼭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한 열흘 전에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문에 글을 써주신 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언제 거냐면, 12월 7일 거예요. 12월 7일.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된 거죠. 11개월 전이라고 나오네, 여기. 9,200명이라 봤어요. 그래도, 어이구, 많이 봤네. 자, 엘리언님 믿고 지난주 아파트 팔았습니다. 잘한 선택이냐고 와이프가 계속 걱정하네요. 자, 이 사연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요렇게, 조금 읽어볼게요. 호야 아빠님인데 남자분이니까 당연히 와이프한테 궁시렁궁시렁 들었겠지. 엘리언님 고민하다 엘리언님 믿고 갖고 있던 아파트를 지난주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투에 판 거예요, 진짜로. 작년 9, 10, 11월이 아파트 뭐 약간 한두 달 한이 있어도 상투였거든요. 집 내놓고 매도까지 2달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9월 달에 내놓은 거야. 11월에 팔았으니까. 잘한 선택이 맞냐고 와이프가 계속 걱정해. 왜? 그 당시는 아직 호가는 오를 때거든. 팔릴 땐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 좀 띄어쓰기 좀 해라 진짜. 아우 진짜 올라 다신 아파트를 살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 선택이니 뭐 어쩔 수 없지만요. 방송 보며 위안 받습니다. 어디 가시지 말고 계속 방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요런 호야 아빠님. 자, 이렇게 아파트를 판 분들을 다시 모아서 아파트를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필요하니까, 저도 제가 살 거니까 제 거를 구경하든 같이 살 아파트를 연구를 하든 같이 연구하자 이거죠. 같이 연구하면은 훨씬 더 나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기법이 있거든요. 그때 보여드렸던 게 아마 요런 차트들인데, 넘어갈게요. 차트는 워낙 많이 보던 거니까. 지나고 보니까 진짜, 보세요. 지나고 보니까 폭락했죠? 작년 10월달이 상투래니까 전국적으로 다. 노도강 같은 경우는 9월달이고, 물론 대구 같은 경우는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상투고 이래요.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서울은 9월달, 10월달. 보세요. 동부권은 9월달이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0월달, 좀 늦게 한 데가 도심권이 11월달. 어쨌든 10월달 전후에요. 평균적으로는 10월달이었습니다. 자, 요거 넘어갈게요. 제가 매일매일 실거래가 방송할 때 한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멤버십을 하면서 상당 부분 멤버십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방송은 기본적인 일일 시향 방송하고, 나머지 아주 중요한 대세 판단하거나 진짜 아파트를 저는 꼭 사야 되니까, 살 사람들만 모인 거니까. 왜냐면 아파트를 팔았으면 다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올라갈 땐 내 소유, 하락할 땐 네 소유. 자, 지금 하락하고 있죠? 팔았죠? 그러니까 네 소유죠? 저는 소유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다음 달이 됐든 1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 소유. 그쵸? 하락에 리스크를 안지 않고, 자기 소유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좋지만, 하락할 때 5억, 6억, 7억이 떨어지고요. 저 오늘 부동산에 가서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11억 5천에 내놓은 게 아직도 안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판 아파트. 같은 층이야, 그것도. 근데 이게 11억 이하로 거래가 됐대요. 조만간에 국토비에 올라올 거래요. 그러면 그거는요, 고점 대비 6억 떨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왜냐면 제가 팔 때 그 부동산이거든. 근데 그분한테 가갖고, 그분이 전세도 구해줬으니까, 제가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 얼마 되면 살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8억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로얄은 9억, 약간 좀 후진 거는 한 7억 정도, 그러니까 8, 9억 정도에 살 거니까 지금 10억대에 거래됐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 3억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연락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그거 11억 5천에 나온 거 계속 나한테 전화 온다고 사라고. 근데 그거 체결됐냐고 그러니까는 체결됐대요. 그거는 저랑 거래하는 분이니까는 믿을만 하죠. 아마 뭐 보름 안에 아마 신고되겠죠. 보름 정도 있으면 신고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제가 판 아파트도 6억이 떨어졌다니까.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엇 TV 보고 파신 분들 있죠. 여기 모여라. 이따가 아사모에 대해서 잠깐 설계 시켜드릴게요. 자, 요런 장기 60년대부터 어떤 분은 댓글 달았는데, 아니 아파트를 사는데 왜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니에요. 그냥 한 5, 6년 정도 보다가 전세값이랑 비율 보다가 뭐 이렇게 적당한 시점에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그냥 그거는 감으로 하는 거잖아. 감으로. 저는 감으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고버스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감으로 안 해요. 저는 사과나 배로 해요. 껄껄껄. 요런 추세선 다 수학적으로 함수를 다 만들어서 한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제가 대폭락을 주장하고 책도 쓰고 12월 7일 날 제가 브릿지에 또 부동산 방송하러 녹화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일본 출국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아사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 공개 방송으로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 중요한 초장기 차트라든지 중요한 또 기법 내가 또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멤버십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핸드폰에 가면 멤버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가입하거나 등업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 아파트를 제가 샘플을 만들고 있는데, 정식 방송은 1월 1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샘플 방송을 몇 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평형별로 다 이렇게 시가총액, 평당가 이런 거 다 분석한다고. 전세가율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왔구나. 89년부터 데이터를 연구를 해갖고 제가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그래프가 있고요. 이거는 기술적 지표. 이거 보세요. 이거 89년부터잖아. 이거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그럴싸한 아파트를 진 이후로예요. 이후인데 밑에 걸 보세요. 뭔가 바닥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바닥을 향해서 꼬라박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 왜? 더 꼬라박을 거야. 지금 6억이 떨어졌는데 전 안 사요. 왜 안 사는지 알아요? 2, 3억이 더 떨어질 거거든. 그것도 지금 시간이 필요해. 1년은 최소 걸려야 돼. 그거를 잘 준비를 해갖고 돈도 준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갑자기 살려면요, 전세 살면 안 돼요. 전세 살면 갑자기 내가 어느 아파트가 금매가 나왔어. 평상시 금매보다 한 2억이 떨어졌어. 그러면 30분 만에 써야 된다고, 계약금을. 통장 번호 받아가지고. 근데 내 집이 안 나가면 어떡해? 집주인이 내 아파트 못 빼주면 어떡해? 전세 네가 뺏어 나가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쯤 돼갖고는요, 뭐 5개월 전이든 6개월 전이든 그때부터는 월세를 살아야 돼요. 그것도 보증금도 조금, 보증금 왕창 내고서 60만원 월세, 90만원 이러면 안 돼요. 보증금을 조금 하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월세를 내라고. 그래야지 며칠 만에 전세금을 뺄 수가 있지. 보증금 2, 3억은 이렇게 빼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전략을 그렇게 할 거고, 제가 멤버십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실제로 하고서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살 후보 한 20개 정도 하고, 멤버십에서 원하는 아파트 한 개 정도, 2개 정도, 여러 개는 못해요. 10개 정도는, 10개 이내에서, 아니면, 왜냐면 수십 개 되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매일 하겠어요. 그래갖고 선별해서 그냥 제 걸 보셔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아파트 있으면은 비용 좀 추가해갖고 하시면 되고요. 이 기술적 지표, 이거 여기다가 일목균형표를 다 넣었잖아요. 그다음에 피보나치 계수까지 다 넣었어요. 어디까지 빠지면 된다고. 이런 거를 24평. 예를 들어서 오늘 실거래 거래된 게요, 여기 거래했어요. 여기에. 그러면요, 이 상승의 50%를 되돌린 거예요. 이 12억 7천이라는 게 네이버 최저가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 최저가보다 2억이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버 최저가보다 1, 2억은 더 싸게 실거래가가 돼요. 그것도 비밀리에, 몰래. 네이버에 안 올려나? 그런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다니까, 서울에. 옛날에, 몇 달 전까지는 한두 단지가 그러니까, 저거 자전거래, 증여거래, 전세를 잘못 신고했어. 아니면 이렇게 둘러댔는데, 개나 소나 다 그렇게 금매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시세가 된다니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그 아파트에, 헬리오 같은 경우는요, 거의 20개 평형이에요. 전용 기준으로 0.1만 달라도
저기 국토부에서는 다른 아파트, 다른 평형으로 한다고 그거 엑셀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살던 아파트도 9개 평형인데 그 9개를 일일이 다 다운받아갖고 입력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헬리오 같은, 제가 헬리오가 1번이 될 거예요. 분석의 1번. 왜? 시가총액 1위니까. 그 다음에 파크리오가 되겠죠. 2등. 그 다음에 엘리트레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사 갈 수도 있는 데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요걸 보시고, 여기서, 그 1년 전에 영상을 제가 틀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1년 전 영상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그냥 그대로 튼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무슨 주식방송인 줄 알고. 네, 제가 주식방송할 때는 항상 이걸 앞에 띄우거든요.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구독자분들께서 하셔라.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거고, 정보 전달 차원,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니까 이걸로 뭐 투자 판단에 깊이 있게 관여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오늘 댓글에 엘리엇 말 듣고 살던 아파트 파셨다고 그래가지고 덜컹한 거예요. 제가 또. 제가 책임지지도 못할 건데, 물론 이제 그래서 모든 판단은 구독자님들께서 뭐 제 말 듣고 오히려 거꾸로 살 수도 있죠. 그런 거 L반 꿀이라고 그랬죠. 엘리엇과 반대로 하면 꿀 빤다. 라반 꿀 얘기 나왔었죠. 라이트하우스 그 얘기하면서 약간 놀림을 당했는데, 저도 그런 놀림 당할 수 있어요. 저랑 반대로 하면 돈 벌 수 있는, 네, 그 부동산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파트 사실 분은 사세요. 네, 저는 제 주장을 펼칠 뿐이고. 자, 그래서 그 댓글도 소개시켜 드릴 겸 지금 상황, 제가 생각하는 상황, 물론 판단은 최종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죠. 자, 하여튼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정보 전달, 엔터테인먼트 이런 취지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물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 벌으셨다고 저한테 뭐 몇천만 원 주실 것도 아니니까, 그냥 커피 몇천만 원 아니고 그냥 몇천 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 엘리엇님 믿고 지난주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잘한 선택이냐고 와이프가 계속 걱정하네요. 어우, 저도 부담되네요. 제가 뭐 어떤 판단을 해갖고 손해보거나 이익보거나 하면 제가 책임을 다 지는 거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보수를 바꾸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손해봤다 이익봤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책임 안 지지 원래는. 근데 그냥 유튜버가 떠드는 거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셨는데, 나중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그때 괜히 팔았어 이제 이러시면 곤란하죠. 뭐 그러실 분은 없을 거고. 자,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댓글 소개는 못 시켜드리는데, 호야 아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딱 볼게요. 엘리엇님 크크 고민하다 엘리엇님 믿고 갖고 있던 아파트를 지난주에 팔았습니다. 집 내놓고 매도까지 2달이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최소 2달 이상, 서너 달은 보신 분이네요. 잘한 선택이냐 이 맞냐고 와이프가 계속 걱정하네요. 띄어쓰기가 안 돼갖고 참. 팔릴 땐 기분이 좋았는데, 그쵸, 그때는 최고가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최고가가 몇 개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속이 쓰려요. 아직은 그때 그 상태는 아니네요. 일단 팔았으니까. 이제 팔았으니까 뭐 최고가에 근처에 팔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야지 기분이 좋지. 이제 오르면은 이제 와이프가 궁시렁 거려요.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아파트 값이 다신 아파트를 살 수 없을까봐 걱정도 되네요. 제 선택이니 뭐 어쩔 수 없지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어떤 그 의견을 냈을 때, 자료를 냈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하신 거는 구독자분들의 몫이지. 그러니까 뭐 팔아가지고 만약에 뭐 1억 떨어졌다 그랬다고 저한테 뭐 1,000만 원 주실 것 아니니까, 또 1,000만 원 올랐으니까 엘리엇이 물어내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방송 보면 위안 받습니다. 어디 가시지 말고 계속 방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축하드립니다.
지금 진짜 팔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팔릴 때 기분이 좋았다는 거 보니까는 호가 낮춰갖고 팔거나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그때 팔 걸 그러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댓글로만 봐서는 일단 지금까지 최고가에 팔렸는데 문제는 최고가를 더 쓰면은 엘리엇 나 몰라요. 어쨌든 지금 집보로도 안 와요. 앞으로는요 호가가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거래가가 거래가 안 되니까. 어쨌든 매도하셨다니까 축하드리고요. 발 쭉 뻗고 주무시라고 일단 위안 삼아서 또 제 의견 하던 의견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2부 호야 아빠님께서 댓글 단 게 요거였죠. 11억 6천 주고 산 아파트 한 달 만에 1억 3천 폭락.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어요. 패닉바잉 2030 속탄다. 이게 신림 푸르지오 아파트 사례였죠. 근데 호야 아빠님도 딱 팔았는데 나중에 1억 떨어져서 혹시 나중에 진짜 얼마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후속 방송으로 제가 좀 하게. 그럼 기분 좋잖아요. 또 라반꿀, 엘반꿀, 그 다음에 아반꿀. 아반꿀은 뭐예요? 아포유 반대로 하면 꿀빤다. 라반꿀,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하면 꿀빤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박반꿀. 간반꿀 해야 되나? 박감사 리어라이. 그 다음에 쇼킹보다 쇼방꿀. 뭐 많네. 어저껜가 그저껜가 며칠 전에 환경 아웃티를 보는데 영반꿀 나오더라고요. 김영익 박사 교수랑 반대로 하면 주식 돈 번다. 그러니까 최근에 김영익 박사가 되게 이제 내년에 안 좋다는 비유를 하니까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이제 욕하나 봐요. 왜 내 주식 갖고 있는데 빠진다고 그러냐. 자,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그동안 몇 번 했던 자료들 다시 갖고 나왔는데 지금 작년 1월 기준으로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많이 올랐어요. 특히 노도강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금강구가 그 다음에 올랐고요. 제일 못 올랐던 데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데 최근에 올라요. 그래가지고 똘똘한 채 그러는데 수익률은 되게 작아요.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들 1억짜리가 3억 되면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30억짜리가 32억 되면 별 대박 아니야. 한 몇 년 동안. 근데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는 1억 5천, 2억짜리가 6억, 7억, 8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수익률은 더 좋지. 금액은 몇 억 6, 7억 이 정도지만 강남구에 10억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수익률은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이쪽에 급하게 좀 꺾이는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듯이 이미 8월달, 9월달에 고점 친 아파트들도 많이 나와요. 지수가 10월달에 고점이었다는 얘기는 또 어떤 거는 9월달에 고점인 것도 있어요. 10월달부터 꺾이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미 아파트 중에 꺾인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막대 그래프를 봐도 10월 달도 보세요. 이쪽은 지금 강남 3구 노동항 쪽은 영산구 쪽 빼놓으면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단지별로는 하락 단지가 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번 달은 더 심해요. 물론 반 정도 지금 신고가 됐지만 경기도는 더 심해요. 경기도는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하락세가 제가 한 2년 정도 취합을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경기도로 그게 다 똘똘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59예요. 140명이 팔려고 그러고 60명이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호야님께서는 두 달 만에 그래도 여러 팀이 보러 왔었겠죠? 그리고 다행히 팔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지금 파는 사람은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거래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이제 거래 죽었죠. 전세 수급 지수도 완전히 꺾였죠. 매매 수급 지수도 꺾이고 그 보수적인 늦게 움직이는 감정원, 부동산원이죠. 그 지수도 100밑으로 깨졌잖아요. 아마 호가로 만든 지수 있죠. KB나 부동산원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거. 어쩌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이너스가 여러 구에서 나왔다고 아마 보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제가 실거래가는 먼저 꺾였어요. 실거래가는 이미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지금 꺾이고 있는 아파트가 되게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지금 호야님의 아파트가 강남구에 초고가가 있는 3, 40억짜리 국민평형 기준으로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면 그런 아파트는 버틸 수 있어요. 끝까지 늦게까지 안 빠지거든. 근데 수익률은 제일 낮았어. 최근에 노도강, 금강구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부터 꺾이니까 저보다 잘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황이 금융 취약성 지수 한은에서 발표하는 분기마다 발표하는 걸 보면 IMF 때를 100으로 놓고 정상 회복됐을 때 2001년도를 0으로 났을 때 그 취약성 지수가 높으면 나쁜 거예요. 이때가 카즈 사태 때랑 서프라임 때, 그때
정도로까지 지금 올라왔다. 지금 추정치로 봤을 때 그만큼 취약하다. 왜? 금리 올랐죠. 그 다음에 대출 많이 받았죠. 위험하죠. 그 다음에 소득 별로 안 늘었죠. 그 다음에 경기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대출 별로 안 해주죠. 금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금융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취약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은 주택 구입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60년부터 요게 가계 신용에 가계 대출금이에요. 대출금. 요 파란색은 기업 대출금이에요. IMF 때 기업 대출이 100% 넘었다가 박살이 났죠. 줄었어요. 개인은 50%밖에 안 됐는데 기업이 한 110%가 넘었었어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159%였어요. 그러다가 IMF를 거치고 줄고 잠깐 늘었다가 카드사 때 줄었어. 카드사 때 줄은 게 이거 가계 부분. 그러다가 둘이 합친 게 계속 늘다가 이제 기업 부채가 100%를 다시 넘었고 그다음에 가계 부채도 또 100% 넘었고 합치니까 지금 한 22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상태일 때 과거 외국의 사례 어땠나 보면요. 일본의 예를 들면 30년 전에 일본을 보면 91년이죠. 91년 아파트 주택가격 상투 칠 때 그때 가계부채는 70%밖에 안 됐는데 기업부채가 140%였어요. 왜?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거든요. 합쳐서 210%, 17%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예요. 하필이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 때였어요. 이거 오랜만에 보죠, 이 차트. 자, 그 다음에 15년 전에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를 보면요. 그 당시에 기업부채는 별로 안 많았는데 일본이랑 반대예요. 가계부채가 98%까지 갔어요. 이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156%, 170%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케이스 실러 지수가 꼭지를 치고서 박살이 나가지고 전 세계 그 서프라임 사태가 왔죠. 이때 제일 크게 당한 데가 유럽으로 치면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공교롭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가계부채는 81%밖에 안 되는데 기업부채가 126%야. 합치니까 207%야. 이게 220%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아파트 주택가격 지수가 꺾이더니 급락을 했다.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절반밖에 회복 못했어요. 물가지수로 한 사람까지 하면. 그런데 지금 딱 우리가 그렇게 딱 좋은 케이스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피크고 내년부터 빠지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둘 다 100% 넘었어요. 합치니까 110% 가까이, 그러니까 110%씩 돼가지고 합치니까 220% 가까이 돼요. 그럼 여기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깎이면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파는 거는 언제 판 거냐면요. 가계부채 106% 넘었어요. 그 다음 기업부채 113% 넘었어요. 합쳐서 219%일 때 파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가능인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꺾이는 올해 상투일 때 파신 거예요. 얼마나 잘한지 알겠죠. 그리고 지난 한 8, 9년 동안 그 노동한 기준으로 3배, 4배 이상 올랐을 때 파신 거예요. 제가 볼 때 후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나 2배 먹었어. 팔았는데 또 거기서 또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산 거를 10억에 팔았어. 그런데 잘 팔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 1년 있다 보니까 이게 15억이 돼 있어. 그러면 잘못 판 건데 지금은 보통 3배, 4배 이상, 2, 3배는 이상은 올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야님께 아까 성함이 어떻게 됐죠? 잃어버렸네. 호야 아빠님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 시점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안 겪어주셔도 되고요. 미국이랑 스페인의 서프라임 사태 안 겪어주셔도 돼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40년 만에 터닝을 한다니까요. 금리가 40년 만에 다 지금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 터닝할 때 하고 있어요. 이 금리는 40년 상승하는 사이클이에요. 물론 한 2년 올랐다 1년 동안 박살나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금리는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때도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 다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뜩이나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요. 금리가 떨어질 때 아파트가 올랐어. 그러다가 한 2년 금리가 올랐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 왜? 워낙 초저금리니까 큰 부담이 안 됐어. 근데 2년 이상 계속 오르니까 버블세븐이 터지더라. 근데 지금도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져갖고 아파트는 그 사이에 올랐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다음에 금리가 바닥치고 한 2년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도 오르더라. 왜? 워낙 초저금리니까 별 부담 안 돼. 근데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버블세븐 무너질 때 같은 폭락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파신 거예요. 즉 금리 인상 2년 정도 있다 파신 거예요.
지난주에 팔았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5천 1억 싸게 판 것도 아니고 기분 좋았다는 거 보니까는 최고가 근처에 파신 것 같으니까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지금 또 언제 파신 거냐면요. 우리나라 60년 동안 입주 물량을 딱 비교를 해봤어요. 입주 물량을. 그리고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86년부터 보면요.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을 때가 이때죠. 그러니까 우리 상투, 과거 상투가 91년 노태우 상투, 2006년, 7년 노무현 상투 버블7, 그리고 지금이라고 치면 이 당시에 입주 물량이요.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거의 바닥이죠. 버블7일 때도 거의 바닥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거의 바닥 아니에요? 즉 지금 여러분들 입주 물량 없잖아요. 맞아요. 그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정반대더라니까. 과거 상투 친 두 번의 사례를 보니까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더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이가 2008년도 9년도거든요. 이때 이미 2년 정도 빠진 다음에 엘리트레파가 입주하니까 하락의 가속도가 붙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92년 93년 이때 3기 신도시 아니 1기 신도시 입주하면서 서울에서 폭발적으로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꺾인 다음에 한참 3년 동안 하락할 때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상투 치기 좋은 날이라니까요. 딱 팔기 좋은 날이에요. 상투에 파신 거예요. 왜? 입주 물량이 완전히 바닥이거든. 지금 내년까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언저리에서 잘 파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임대 말소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아시죠? 4년짜리 8년짜리 계속 자동 말소되면 임대 물량 쌓여. 이 물량은 아파트가 하락하면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박범계 법무장관이 있는 것처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1년 동안 30명이 연구해갖고 71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잖아요. 2015년 가격으로 마이너스 60% 폭락한다는 걸 썼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 마지막 부분만. 여기만 딱 보면요. 이거 719페이지 중에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자 보세요.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칠 것이지 아니면 바로 잡아서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그러니까 폭락을 해서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면 2015년을 지키는 거고 바로 잡지 않으면 헬렐레 하고서 금융위기나 무슨 법을 터지면 2015년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 하락하면요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한 게 이거죠. 이거 일단 지금 91년도 하락할 때 서울 아파트 100개 아파트는 이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른 거에 비하면은 한 반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똘똘한 100개 아파트잖아요. 호야님께서 진짜 이 100개 안에 들어있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예를 들면 이때 잘 보세요. 이거 분명히 안 깼어요. 저점을 안 깼어요. 근데 버블은요 시발점을 깨게 돼 있어요. 어디냐? 이거거든요. 이거 87년부터 91년까지 4년 동안 올랐어요. 근데 IMF 때까지 8년 빠질 때요 이렇게 빠졌다니까. 이건 KB 지수예요. KB 지수 실질 가격 지수예요. 그 사이에 물가가 10%가 넘었을 때예요. 금리가 10%가 넘고 물가도 그때만 한 7, 8% 갔을 때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요러고 빠졌어요. 요러고 갔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빠졌다니까. 근데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빠지면 2015년 가격을 못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지킨다고. 한 8년, 10년, 20년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호야님께서 정말 잘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91년 치면요 호야님 여기서 파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딱 여기서 파신 거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 팔았다니까. 이게 상승률이 2년 전 동월비가 떨어진 지 6개월 있다 상투 쳤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전 동월비가 떨어진 지 6개월째 되는 게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팔았다니까. 진짜 10월 달이네. 이번 주가 11월이잖아요. 지난주가 팔았다니까 10월 달이네. 진짜 상투에 팔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이거 보세요. 이거 실거래가 지금 이거 똘똘한 400개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400개 아파트로. 지금 다 꺾이는 거 보시세요. 만약에 호야님께서 여기서 팔았거나 여기서 팔았으면 얼마나 억울해. 이런 데서 팔았으면. 근데 여기서 팔았다니까. 여기서 어쩌면 이미 그 근처 아파트는 9월달에 고점일 수도 있어요. 9월달이 고점이건 10월달부터 빠진 거거든요. 이거 10월달 하락이에요. 이거 10월달 하락. 이거는 성북구 동대문구 이쪽은 11월에 하락이네. 10월이 꼭지고. 그러니까 호야님께서는 정말 잘 파신 거니까 발 쭉 뻗고 주무세요. 지금 호야님께서는
과거 91년도에 딱 상투에서 팔았는데 이번 상투가 10월이라고 그러면 호야님은 딱 10월에 판 거예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 아세요? 여기서 노래하면 안 돼. 자, 어쨌든 이거는 하여튼 책임은 모두 각자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 주장 펴는 거고. 자, 엘리언님 말 믿고 지난주 아파트 팔았습니다. 10월달에 팔았네요. 잘한 선택이냐고 와이프가 계속 걱정하네요. 네, 호야님 이렇게 댓글 용기 내셔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나중에 하락한 아파트 있으면 좀 후기 도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면 아파트명 해갖고 제가 실거래가 분석해갖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댓글 소개 사연 소개시켜드렸고요. 진짜 실제로 매도했다는 분, 그렇지만 제가 책임은 못 지지만 저는 잘했다는 가치 판단 제 스스로 내립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실거래가 방송도 하고 뉴스도 하고 이렇게 매도 사연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혹시 매도하신 분 또 있으면 이렇게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아파트명도 알려주시면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인정받았다는 느낌도 들고 또 나중에 좀 책임을 못 질 텐데 어떡하나 하는 좀 약간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